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오르니까 오세훈 시장이 무슨 신통기획이니 뭐니 재건축 계획을 뭐 하고 뭐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을 뭐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집값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올스톱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오히려 거기 주민들 조합원들은 그래 우리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답 나오네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쪽으로 살짝 바뀌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이제 못 지어요. 이게 좀 딜레마예요. 정부는 왜 못 지으냐고 하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긴 얘기했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면 그 대상 물건인 낡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왜? 재건축 아파트는 예를 들면 다시 부시고 지으면 길 건너 새 아파트와 비슷한 새 아파트가 되니까 지금 이 아파트 얼마니? 다시 짓는데 얼마 들어? 5억 들어. 길 건너 똑같은 평수의 새 아파트 얼마야? 20억이야. 그러면 이 재건축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는 게 맞냐면 15억에 근접해서 거래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5억 더 들여서 재건축하면 20억 아파트 될 거니까 15억 근접한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되냐면 보통은 9억, 8억에 거래됩니다. 왜 이렇게 싸게 거래돼? 야, 재건축이 돼야 말이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무슨 부담금이 생길 줄 알고 이걸 15억에 사. 15억에 사면 거의 똔똔인데 그러다 보니 8억, 9억에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정부가 야, 재건축을 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뭐 심지어 혜택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금방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15억까지는. 그러니까 8억, 9억 하던 아파트가 자고 나면 3억 뛰어, 또 자고 나니까 2억 뛰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15억까지만 뛰면 그다음부터 아무리 백밤을 자도 17억, 19억은 안 가요. 그런데 분명히 자고 나면 3억이 뛰긴 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빨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이때다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고 자극하면 자고 나면 3억이 껑충 서민들 마음 찢어져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고 나면 못해요. 선거가 또 다음 해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집값이 내려가는 때는 조합원들이 진도가 안 나가서 재건축이 안 돼. 집값이 올라가는 시즌에는 정부가 막아서 재건축이 안 돼. 뭐 이렇게 골디락스 같은 요런 기간에는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돼서 안 돼. 거기에다가 대통령은 A당, 지자체장은 B당이면 이거 손발 안 맞아서 또 안 돼.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걸 막는 것은 정부 규제뿐 나머지는 다 잘 될 만한 요인들이었는데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잘 될 만한 이유는 의지 있는 정부의 의지고 나머지는 다 안 될 만한 요인들만 가득하고 있어서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보면 서울에 특히 살만한 곳에 새 집이라고 하는 건 매우 희소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는 뭐 동생들, 후배들, 뭐 조카들에게 야, 집 어떻게 사야 돼? 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제 개인적인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래도 출퇴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살아야 돼.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거 하러 전국에서 다 올라올 거야. 젊은이들이. 그러면 지하철역 가깝고 출퇴근해야 되는 곳에는 더 미어질 거야. 그리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더 확대하거나 하기도 더 어려울 거야. 신도시 다시 짓기 시작하면 자유로 밀려서 서울 출퇴근이 더 안 될 거야. 그러니 결국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어떻게든 서울에 살아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신도시 수요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서울에서 로케이션 좋은 곳은 그게 대단지 아파트 아니라도 잘 골라봐야 돼. 특히 대단지 아파트 어정쩡하게 낡은 건 진짜 하세월인데 지금은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뭐 쉽게는 잘 안 되지만 시간 흐르니까 다 됩디다. 그러니 재건축이 될 것 같은 낡은 아파트는 거의 된 거랑 비슷하게 가격이 유지가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을 지금은 제가 그냥 새로운 사실인 양 말씀드리지만 너도 나도 이제 다 알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야,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안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가격은 그 프리미엄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되겠지 뭐 대충 낡았네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사면 딱 좋아. 곧 재건축이 될 거기 때문에 가격은 이렇게 오를 거지만 그다지 많이 낡은 건 아니라서 살만해. 심지어 지금까지는 그게 딱 좋았지만 지금은 그게 제일 위험한. 맞아요. 어정쩡하게 낡아서 살기도 불편하고 재건축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올 거라서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가끔은 이거는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 서울의 요지의 빌라들이 난립니다. 맞아요. 뭐 당연히 업자들은 잘 짓지도 않은데 전세가 안 나가니까 뭐 돌려줄 수도 없고 안 돌려줄 수도 없고 막 경매로 나가고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을 텐데, 그런 집들은 합의해서 다시 짓기도 꽤 쉽고, 지금이야 아유 그거 빌라를 왜 빌라로 지어 가만히 있다가 다 넓게 지어서 재개발해야지 빌라는 고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하세월입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그냥 다시 한번 좀 올려볼까요? 하는 곳은 할 수도 있어요. 3,000세대 아파트가 진도가 안 나가서 재건축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 돈이 들어가도 잘 못해요. 이게 수조 원 들기 때문에. 그런데 6가구 옹기종이 모여있는 이 빌라는 야 이거 다시 이쁘게 지어서 우리 그냥 그래도 빌라지만 새 집 만들어서 살아볼까라고 할 때 새 집은 찬성하고 새 집은 나 돈 없어서 못하겠는데 라고 하면 요 새 집을 누군가가 인수해서 그래 그럼 이제 다 찬성된 거지 다시 진짜 이건 된다고요. 이건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해봐야, 그래서 새 집 돼봐야 가격이 별로 안 오르니까 다들 아파트만 찾으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답이 안 나오지만,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야 그 집 새 집이야? 빌라라도 괜찮아. 오케이 하는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프로젝트들은 여기저기서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 규모가 작다는 건 어찌 보면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빌라라고 통칭된 다세대가 사면 안 돼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주택자가 됐다가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청약을 못 받는 그 청약 제도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가요. 진짜 그게 핵심을 짚으신 건데, 우리나라는 청약 가점이 높으면 로또 아파트를 줍니다. 그렇지. 사실은 나쁜 짓입니다. 그 로또 아파트는 정부가 그 로또 가격에 인수해서 제값에 팔면 한 10억은 남는 아파트잖아요. 그 10억을 운 좋은 그러나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에게 였다 하고 주는 거잖아요. 시범 케이스로. 자, 여러분 보셨죠? 축하 박수, 축하. 얘 20년 무주택이었어. 우리나라에서 20년 무주택이면 진짜 훌륭한 국민인 겁니다. 자, 박수. 여러분들도 20년 무주택하면 이분처럼 될 수 있어요. 자, 앞으로도 집 사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게. 맞아. 10억씩 쓰면서. 뭐 한 짓입니까, 이게. 그러는 바람에 다들, 20년 무주택을 하면 저런 로또를 나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어른이 돼도 집을 좋은 집 아니면 안 사요. 맞아. 그러니까 돈은 없지. 그럼 거주는 빌라에서 해야 되는데 빌라 전세 3억, 빌라 사는 데는 3억 2천. 그런데도 안 사고 전세 3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무슨 사기꾼이 맘 잡고 그렇게 사기 치려고 하는 것도, 야 3억 2천에 사람은 안 사는 사람이 3억 전세에 들어온다면 줄 서는 이 상황에서 야 내가 2억 8천에 어찌어찌 맞춰서 전세집 짓기만 하면 나는 앉은 자리에서 한 채당 2천만 원 버는 거 아니야? 해볼까라고 하는 게 그게 빌라 사기꾼이 된 거예요. 또 거기에 하나 더 했잖아. 전세 보증을 150%까지 해주고 막 이런 게 보증도 있었잖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엉키고 설켜서 그러다 보니 아무도 빌라를 구매하지 않으려고 하고, 빌라가 구매해서는 안 될 거고 여러분의 첫 집은 무조건 새 아파트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청년들은 그럼 나는 집을 어떻게 삽니까? 새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15억인데 금수저 아니면 뭐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고요? 이제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푸는 방법은 로또 아파트 없애고 오케이 집을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빌라를 샀던 경력이 있던 아파트를 샀는 경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때 당신은 불리함을, 무주택이면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내가 지금 빌라를 사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옆 동네에서 청약을 해. 그럼 나는 그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면 이 빌라 팔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빌라를 소유하는 1주택자라는 이유로 청약도 못 해요. 맞아.
아니 2주택까지 그렇게 안 주는 거는 이해하겠다고. 1주택이면 갈아타야 되는데 왜 무주택만 가라고 하냐고요. 물론 1주택보다는 무주택이 더 불쌍하잖아 이놈아. 이제 라는 그런 컨셉인데 그렇다 보니까 현금은 많이 갖고 있는 알짜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며칠 전에 개포 100만 대 1이었대.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은 빌라 소유한 청약 신청자와 빌라에 전세로 사는 청약 신청자 중에 누가 가난한지 모르고 제 추측으로는 전세보다는 차라리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맞아. 그러니 한 채 있는 것까지는 같이 열어줘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당첨됐다고 해서 여러분 박수 10억 이렇게 주는 것도 막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들으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분명히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빌라 전세 3억, 빌라 매매 3억 2천은 이제 아닐 거라고요. 사도 되니까 이거 3억 3천에 사서 3억 8천에 팔고 3억 8천에 사서 4억 5천에 판 다음에 내 돈 조금 보태서 5억짜리 아파트 나 살래. 이게 가능해지면 교통편하고 괜찮은 빌라들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 옆에 20평짜리 아파트는 15억인데 길 건너 있는 20평짜리 빌라는 7억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했던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고. 그 얘기죠. 그러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도는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만 사필 규정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지금 도심에 교통 좋은 괜찮은 빌라들은 매우 저평가이다.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계속 저평가할 수밖에 없겠으나 계속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이래도 답 안 나오고 저래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잠깐 집값 잡자고 로또 아파트 만들어서 모든 무주택자들을 그냥 눈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빌라 값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그 빌라 전세 사기를 만드는 이 메커니즘을 결국은 바꿀 수밖에 없을 거고 바뀌게 되면 뭐 말씀하신 주거 사다리든 뭔가 복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 갖고 있다가 그러면 뭐 재개발되고 아파트 짓고 하면 뭐 좋죠 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거리 분상제나 지금 청약제도 이런 잘못된 제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이준일 기자 얘기한 것처럼 분상제 대상 아파트를 극 소수의 이번에 100만 대 1 나오는데 2명인가 3명씩 좀 나온 거라며. 그러면 그 3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조합원들이나 구성원들이 가져갈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정부가 뺏어서 남한테 주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로또 만드는 거 맞죠. 거기에 그렇게 전 국민이 몰리게 하는 것도 이상은 하고. 그래서 뭐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최신 연구 그리고 그럼 집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뭘 사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장난 아니다. 이 변수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 그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있어요.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사실 집이 가파르게 오를 때는 한시적 양도세 면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야, 1년 동안 지금 판 집은 아무리 많이 먹었더라도 그냥 양도세 안 매길 테니까 빨리 1년 안에 팔아. 거꾸로 하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지금은 집값이 오르면 중과를 해요. 그러니까 하려던 사람도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집값은 그때그때 잡을 수 있다고요. 그건 괜찮아. 네. 그런데 이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 하지? 1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든 이거 다시 짓는 거 어떻게 하지는 제가 머리를 싸매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답 안 나오는 이 문제가 분명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테니 그거를 감안하셔서 내 집 마련 또는 내 집 처분 혹은 노후 자금 준비 이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 특히 저하고 비슷한 또래거나 좀 많은 분들은 괜찮아 나는 집 한 채 있으니까 그 집 안 팔릴 수도 있다고요. 서울 집이라도. 무슨 소리야? 엊그제도 두고 보러 갔는데 독덕방. 지금은 그렇죠. 그거 재건축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무도 안 보러 옵니다. 그럴 경우에도 나는 나의 노후에 현금 유동성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숙제를 갖고 계시다라는 협박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진호 오늘 고맙고 네. 예. 한 번 더 나와줘야 돼.
네, 근데 바로 다음은 하지 말자. 알겠어. 오케이. 네, 진짜 오케이. 언제 한번 꼭 나와줘 그러길래 나는 내년 2월쯤이나 부르시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한 번 더 나오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얘기, 경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또 댓글 달 때 뭐 이진우가 집값이 오른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네, 내가 뭐 저 서울 빌라 사라고 했다더라, 뭐 그렇게 저금리 다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온다고 했다더라, 뭐 재건축 아무데도 안 된다고 했다더라. 저는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좋은 얘기, 본인의 한 10몇 년간의 MC로서의 전문가들과 나눴던 대화들, 본인의 습득한 지식을 아낌없이 1시간 반을 풀어주신 이진우 기자에게 너무 감사함을 전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인사이트 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